네. 우리 오늘 준비한 주제들 막 다루기 전에요. 네. 그냥 교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나 요거는 이야기 좀 해야겠다 싶었던 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제 정치고 뭐고 다 때려친다 하고 그냥 치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 한 개만, 더도 필요 없어. 한 개만 보면, 열이 팍 받쳐서 다시 진짜 거리로 나설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애가 서영교야, 서영교. 맞아요. 와, 서영교의 그 목소리와 그 면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열이 받는데 그 말하는 내용 자체도 개쓰레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 평온합니다. 전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면은 최소한 언론들은 난리가 나야 되거든.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평온하고 뭐 다른 뉴스 소소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들 좀 반성하시고 지금 모든 기사를 전부 국회로 안테나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입법부라는 존재, 입법부는 원래 이제 입법부는 그냥 법 만들고 행정부 감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구하기에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야말로 국회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국회는 이재명 재판이 제기되면 이재명은 유죄가 나와서 구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국회의 그 마음은 존중하되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폐악질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온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 진짜 한나라당의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 벌어질까? 그럼 진짜 다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좌파들이고 뭐고 다 나와서 우리가 뭐 어찌어찌고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박상영이다.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안 하냐고, 왜 MBC는 이런 보도 안 하냐고, 왜 오마이뉴스는 지금 안 하냐고. 아무리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거는 말이죠. 뭐 정파적인 그런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 좌우할 게 없이 모두 다 거리로 진짜 이거 국회를 규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유튜브에요. 시사 포커스 같은 채널 보면 국정조사 하이라이트 같은 거 따로 클립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네. 시사 포커스가 그런 거 생중계를 참 많이 하고 잘하는 채널이잖아요. 네. 거기 가서 국정조사, 서영교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좀 답답하다고 정치에 관심 끌 때가 아니구나. 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 짓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구나라는 걸 정말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가요. 네. 오늘 안 그래도 국정조사 관련된 이야기 메인 뉴스로 좀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이따 또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또 뭔가 일주일 동안 요거는 꼭 말해야겠다 싶었던 거 있나요? 일주일 동안 그런 거? 네. 지금 이제 없었으면 본 주제 넘어가도 돼요. 네. 있어. 왜 없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 경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이런 거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 예를 들면 김모 감독의 사연 같은 거. 그러니까 김모 감독이 자기 발달장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밤에 이제 술집 갔다가 6명한테 이제 다구리를 자골 당해서 결국 이제 사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완전히 부실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6명한테 1명이 맞았는데 이걸 쌍방으로 처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여러 가지 검찰 관련해서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검찰이라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낫지. 하지만 이제 올해 10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담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단 경찰은요, 권력자 수사를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검사는 이제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할 수가 있으니까 권력과 맞짱을 뜰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경찰은 그게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지금 김병기 있잖아, 김병기가 경찰한테 7번 불려 나갔거든요. 경찰이 뭔가 새로운 거 밝혀낸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병기가 경찰 출석하는 와중에 구속영장 신청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 오만함.
그리고 경찰은 참고로 김병기의 마누라가 버카를 썼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 조사하는 와중에도 그냥 결국 불송치로 그냥 가닥을 잡아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냐? 동작을 국회의원을 동작 경찰서가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권력형 범죄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경찰 중에 일부는 극히 일부 예를 들면 뭐 정명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 알죠? JMS라고. 이 정명석 같은 경우는 경찰이 뭔가 그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걔 재판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 개혁 얘기할 때 검사가 뭐 비리 저지른 거 막 얘기하잖아. 경찰의 비리는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비리 때문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 경찰을 해체하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마치 뭐 검찰 없어지면 경찰이 수사 잘할 것 같잖아. 아니야. 앞으로 지역 조폭하고 유착한 그런 경찰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서민 교수님이 준비해온 주제 2가지 짚어봤고요.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여러분,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님이 이제 그 김영석 관장이 물러났잖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안 다뤘지, 한 번도. 네. 김영석 관장이 작년 8월 15일 날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8월 15일 날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독립운동한 것도 물론 있겠지. 하지만 그거 말고 연합군이 승리한 것도 있다. 이거 독립을 보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관장이 잘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로만 자르면 너무 뭐하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독립기념관이 여러분 목천에 있거든요. 천안 바로 옆에 목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그 독립기념관 측에서 호두과자 4개, 호두과자 4알. 4알이면 뭐 한 1,500원쯤 되나? 그 4알씩 그러니까 호두과자를 그 입장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거, 김영석 관장이 그걸로 청탁금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호두과자 업체가,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두과자 맛을 뭐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 아니, 내알 해봤자, 다 합해서 쓴 돈이 20만원쯤 되나? 그거 가지고 지금 김영석 관장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재수는 까르띠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호두과자를 관광객들한테 나눠준 거하고 그리고 까르띠에를 받은 거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너무 조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3가지 이슈나, 네. 여러분, 우리 서민 교수님이 준비해온 이슈, 뉴스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이 소식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이재명과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사이좋게 막걸리도 나눠 마셨다고 하는데요. 공개적으로 김부겸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는 이제 당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건 사실상 나 총리 좀 시켜주면 안 돼? 나한테 총리 제안해! 라는 일종의 플러팅으로 느껴지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던 홍준표 전 시장이 하필 이때 이재명을 만나서 막걸리 마셔야 되는지 저는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원로들이나 선배들, 중진들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기는커녕 항상 이렇게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재명을 만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서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예를 들면 뭐, 야당의 당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부겸을 지지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재명을 만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절대 악은 이재명이에요. 지금 이재명 이스라엘 가지고도 그렇고, 이재명이 지금 자기
자기 그 대장동이고 그리고 뭐 대북송금이고 관련해서 자기 죄를 지금 없애려고 지금 별 난리를 치고 있는 절대악. 이 사람을 비판하기는커녕 이 사람을 만났다. 홍준표가 이렇게 말해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말이 뭐냐면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대, 50대,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70대 황혼기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정의가 훨씬 중요한 시기에 지금 황혼기에 들어섰고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 이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반 이재명 투쟁에 나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홍준표. 왜냐하면 홍준표는 우리 보수에서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동안 홍준표가 국회의원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보수에서 홍준표를 그냥 기대하고 그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나이 좀 먹었으면 그 지지에 갚아는 그런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정 할 거 없으면 하와이에 그냥 조용히 찌질하게 살든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여러분 김부겸을 지지하고 이재명 만나고 돌아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홍준표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말년이 추해요.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 유시민의 말을 존중합니다.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진짜 이 말이 홍준표한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가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재명이 홍준표를 총리로 쓰려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시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참 이런 식으로 이해운한테 뭐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하고 홍준표 만나서 대접해주고 총리 제안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어떤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빼먹으러 하는 게 이재명의 어떤 영악한 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대한 욕망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만약에 저한테 총리나 뭐 총리가 아니라 그냥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걸 제시했다. 이러면 그래도 야, 이 정부에서 장관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해가지고 내일은 모든 걸 줘버리고 진짜 수염 휘날리면서 달려가는 이해훈이나 홍준표나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도 지금 뭔가 지금 이재명이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뭘 제시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도 추하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이 부르니까 달려가서 지금 이러고 앉았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왜 보수놈들은 다 이따위냐고. 왜 우리 정말 제 좌파들은 안 그러잖아. 그래도 최소한 좌파들은 그 개떡 같은 의리를 지키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래 도대체. 왜 어째서. 근데 화이 보면요. 정작 전하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은 네. 이 당으로부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공천 취소당하고 막 별의별 중상모략을 당해도 이 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여러 번 받고 당대표도 하고 할 거 안 할 자리 다 누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 대선 후보 안 만들어줬다고 뭐 안 했다고 삐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이게 홍준표가 처음이 아니에요.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 다 이재명 옆에서 아양 떨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원로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윗물이 안 맑으니까 아랫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니 한동훈 같은 변종 배신자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보수 원로가 저런 짓 하면은 우리가 힘이 쭉 빠져요. 우리가 대체 뭘 위해 싸우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유사일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대체 뭘 하는 지체인지도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이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자르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뭐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정말 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대변인 자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의도 만약에 홍준표한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미간 말직으로 나를 지금 혹하게 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건데 야, 이 장처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르라고 막 난리치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합세했던 그 보수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원래 부원장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여섯 명 되죠. 대여섯 명. 근데 지금 대여섯 명 나머지 부원장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그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 주기 뭐하니까 그냥 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장해찬 치고 줬다고 해서 자르라고 얘기하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요. 아, 진짜 열받아.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대구로 이슈를 좀 전환해 보면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네. 추경호 의원과 유영아 의원이 진출했다는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가 좀 예상을 했고, 네. 유영아 의원 멸콩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히 멸콩에 나와서 인터뷰하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약간의 이변이다, 반전이다라고,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가 이렇게 이재명 만나고 김부겸 지지한다고 해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아,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하니까 나도 김부겸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만나고 이러면은 정치에 관심을 끊고 투표를 안 해버리는 사람이 생길까봐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제 팬이 많지는 않지만, 제 팬 중에 이제 혜경아님 같은 경우 요새 정치 뉴스 보는 게 겁나고, 보면 되게 상처받는다라고 얘기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유영아 이분이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많이 잘 모시는 건 아는데, 여기서 이분이 과연 대구시장에 그 논란이 가뜩이나 많고, 김부겸이라는 막강한 사람이 나왔는데, 대구시장 경선에 유영아가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저는. 추경호 대 유영아 중에 누가 낫냐 말고,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하는 게 대구에서 먹힐까?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 저는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정치 불신, 정치는 역시 글렀다. 우리 보수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되게 많고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 67%가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도 이런 전화를 받거나 이러면은 답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좌파 일색으로 지지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67%, 7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보수쯤 되면, 그러니까 나이 좀 든 사람, 홍준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치열하게, 잃을 게 없잖아, 이제는. 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잖아. 그러면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변절해가지고, 이재명 옆에서 나이 들었는데 한 자리 이렇게 살살거리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우리 보수의 정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영아 말하면 안 돼? 근데 말해도 되는데. 아니, 멸콩 나왔다고 해서 저는 딴 거보다, 유영아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저는 국회의원 된 것만 해도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모신 거에 대한 최소한 보상은 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섬 교수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멸콩TV는 대구시장 경선 끝까지 중립을 유지하고요. 진짜? 네, 저희는 중립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할수록 김부겸 표 떨어진다. 그 질문의 의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보고 김부겸을 안 찍어주려다가 찍어주고 저는 그런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김부겸을 찍을 사람들은 다 저쪽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 실망한 사람들은 안 찍겠죠. 근데 저는 홍준표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 그러니까 김부겸 상대편을 찍어서 김부겸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에 저는 투표를 안 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부겸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반대예요. 완전히 교수님이랑 생각이 180도 다른데. 진짜? 저는 홍준표가 이렇게 설치는 게 대구 시민들이 열받아서라도 야,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냐. 열받아서라도 투표장 안 나오려다가 투표장 나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꼴 보기 싫어서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야, 저런 꼴은 내가 심판해야겠다.
저런 홍준표의 기회주의적인 꼴을 김부겸이 얻고 대구시장 돼보겠다고?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받고 답답해도 나가서 김부겸 안 되게, 그러니까 김부겸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홍준표에 대한 심판으로 나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의견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홍준표 같은 원로들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장처고 말이 의하면 그러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나와서 설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극혐인 건 극혐인 건데, 네. 저게 결과적으로는 김부겸 발목 잡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김부겸 발목 잡는다. 네. 왜냐하면, 호감이 아니잖아요, 홍준표가 저러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호흡이 안 맞네요. 아니, 정말 지금 이제 드래곤 TV님, 홍땡강 아웃, 홍준표 원로 아닌, 장혜찬님이 한 표, 배독자님 같은 경우는 장혜찬님이 한 표라고 했으니까, 그래, 홍준표가 설칠수록 어떻게 보면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투표장에 나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저도 근데 아무튼 우리의 공통적인 의견은, 보수에서 왜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려 어른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저랑 교수님의 공통 의견인 거죠. 너무 실망스럽다. 네.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을 이끌 때는요. 네. 그때 차떼기 사건 터지고 천막 당사할 때요. 맞아요. 네. 중진 의원 20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당을 살리겠다. 책임지겠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너도 나도 한 자리 더 해보려고 이재명한테도 잘 보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을 이끌고 살릴 때랑 너무너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달리 선거의 여왕이 아니죠. 사실 2004년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진짜 거기 저기서 200석 얻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때 거기서 정말 선전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도력 덕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희교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순데렐라님 열받는데 먹으라고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순데렐라님 이름 바꾸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순데릴라님이. 순데릴라님. 네. 그러시구나. 네, 순데릴라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김민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우리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좀 이따. 주제를 다룰게요. 주제 다루고. 알겠습니다. 진행자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죠.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사진 찍었다고 그쵸. 말도 안 되는 트집이죠. 아니, 그게 뭐가 웃겨. 뭐가 어이가 없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도 더 큰 정치를 위해서 놓으셔야 될 시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월요일에 귀국하는데, 귀국해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구마저 이진숙이 또 무소속 나오니 많이 논란이 되어버리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전체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오는 쪽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 통큰 결단을 해달라. 저희 멸콩TV가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 입장이고요. 저도 그 누구보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주말을 넘기시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기차 떠난다. 이진숙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보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역시 이진숙이다. 역시 이진숙 여장부다라고 할 수 있게끔 이 주말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정말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별로 그럴 뜻을 전혀 안 비치고 계셔서. 근데 결단이라는 거는 마지막 한 번에 빡 던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 무소속 출마라는 게 진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고도 해봤지만 이게 이제 결국 처음에 이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참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진숙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자산을 위해서 결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소속 해봤잖아요. 저는 이제 경선까지 이기고도 공천 취소당해서 한동훈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무소속을 했지만 무소속을 하면 욕을 엄청 먹어요. 보수 지지자들한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가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당장 국회 들어와서 할 일이 많은데 이 무소속을 고집하다가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게 되면
본인에게도 너무 손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본인을 위해서 저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로 들어와서 큰 정치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하지만요. 참고로 장채고 저기 그 2024년 선거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한 22%인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되게 와 진짜 뭐 뭔가 그래도 좀 역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28%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판에 8%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 9%. 6% 그러니까 차이가 큽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저랑 호흡이 진짜 안 맞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10% 미만이 되면은 선거 비용을 하나도 보존받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라는 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위원장님 뭐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뭐 개인으로도 뭐 얼마든지 뭐 당 공천 안 받아도 물론 큰 존재감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요. 네. 너무 안타까워라,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진심으로 이진숙 위원장님을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